안녕하세요. 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참 많은 일이 생겼는데요. 솔직히 제 사정을 잘 모르는 주변에서는 제가 조금 안쓰럽게 보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제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네요. 저는 이를 겪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 선택에 후회가 없거든요. 저는 중반 정년기 나이가 될 때까지도 일밖에 모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몇 살 차에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돼서 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30중반이 되니까 한시가 급해지고 이러다가 나만 혼자 쓸쓸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씩 줄어든 것 같아요. 결혼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까지 낳아정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내심으로는 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1살, 2살이 될 즈음에는 마음까지 가면 결혼도 망설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되기도 했고, 솔직히 제 법이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랬는지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거절했던 것만큼 후회스러웠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고 직장이 좋다 하더라도 혼자서 아무도 없이 잘 살아가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남편 친구가 마련해서 주선해준 자리를 용기를 내어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놓칠 수도 없는 것 같아져서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거나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라는 조건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소개팅이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자리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1%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부터 솔직히 내 마음에 썩 드는 남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을 만났을 때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저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중에 저녁을 먹는데 이상한 습관이 튀어나온 남편을 보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뭐 먼저 드세요? 이거 맛있는데 드셨어요? 제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네, 편하게 드세요. 이건 금방. 제가 하나 먹었는데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2개밖에 안 나와서 다 드셔도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 안 물어보고 먹어도 괜찮아요. 저번에 봤을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나눠서 먹고 그런 게 편하세요. 자꾸 물어보셔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습관인데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랐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는 평생 집에서 둘째로만 지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게 첫째와 둘째를 나눠주며 음식을 세심하게 주문했어요. 좀 억울하기도 했죠? 뭐든지 형제부터 선택하게 하고 아래 자리는 제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기회가 없었어요. 형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해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뭔가를 먼저 차지하거나 하는 것이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 아직도 이 습관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린 시절 이야기 한 번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솔직히 형보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 있는데도 죽어라 공부한 이유는 제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1등할 수 있는 것은 공부 덕후 터지게 공부하고 2등 딱스 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봤구나. 전 제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해보는데 그럼 앞으로 저랑 만날 때는 무조건 1등으로 나가고 뭐든지 먼저 해봐요. 아니, 아무리 집안에서 그렇다고 나와서까지 눈치 보고 그렇게 지내면 힘들잖아요. 억울해서 살겠어요. 제 앞에선 그럴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오늘 물어봐준 것도 진심으로 고마워요. 사실 이런 버릇이 상대가 느낄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연애도 제대로 못했나 봐요. 또 억울했던 것 없어요? 오늘 다 털어줘서 고마워요. 놓으세요. 아이고,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시네요.
똑같은 자식인데 다음에 만나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할까 고민되네요. 정말요, 제게 들어주시는 거 맞죠? 약속했어요. 그날은 내내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내자고요. 어제까지는 안 사람이랑 다시 만나보니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니 차별이 아닌 차별을 당한 것 같아도 비뚤어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친구 남편이 우리를 이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열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배우자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은 확신도 가지지요. 자기가 결혼하면 어린이를 몇 명 갖고 싶은지.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뜻을 따를 일인데 저는 솔직히 겁이 나요. 지금의 제 나이는 어린 나이도 아니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린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어요. 실은 제 동년배 친구들이 임신하지 못해서 시험관 아기를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서 그런지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 저는 결혼 전에 검사를 해볼까요? 그렇게 걱정되니까? 뭐 당신이 하자면 저는 해야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세상에서 출산이 어렵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할 사람이 당신이죠.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의 뜻을 따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어린이가 생기지 않아도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당신은 애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지려고 결혼하나 그 말인가요? 진심인가요? 제가 당신이 결정하시면 저는 정말 괜찮아요. 요즘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가 흔치 않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도 안 되던 시점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던 저는 마음이 급해졌죠. 그런데 그때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려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잡아오겠다던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엄마를 만나는 건 나중으로 미뤄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냐고 이렇게 일찌감치 그러셔? 아, 왜 말을 안 해?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그 형부터 가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래서 형님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엄마 절대로 고집을 부려놓진 않으실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누가 첫째, 둘째 순서를 맞춰가며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남편과 식장 앞에 돌아갈 때의 기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면서 예비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통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자기 이야기만 하셨어요. 너 집에 가서 인사하라고 되어 있던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 노래에서 바로 그 느낌이 왔어요. 그랬다면서 그런 막무가 집에 어디 있냐고 아이 그게 아니라 여태 만나면서 어머니를 한 번도 안 찾아뵙고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결혼 생각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은 누가 그런 걸 너희 둘이서 결정하고 그래? 순서도 없이 당연히 어머니 허락받으러 가려고 했었죠.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고요. 장유 유소가 우리 집 가이다 순간 큰 소리에 놀라서 말이 막히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순서대로 할 거예요. 내 의견이야. 우리 아들도 저도 순서대로 키웠으니까. 그러니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농담 끝내고 나면 그때 나 인사도 안 해. 받을 거야. 아니, 어머니. 그래도 인사 정도는? 그것도 순서가 있는 법이야? 어떻게 첫째 며느리 보기 전에 둘째부터 봐? 는 처음으로 만나는 예비 시어머니가 인사마저 거부하다니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이 있고 남편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고민한 것 같았는데 날 위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나도 형하고 건의해봤는데
우리를 위해 갑자기 서두르는 것도 좀 그렇다고? 난처한 것 같아요. 형이 먼저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말이야, 이참에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합의해보면 어떨까요? 당신도 이 기회에 서로 잘 알아두고 지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문제를 우리끼리 합의한다고 되겠어요? 아, 어머니가 받아들일까 모르겠다. 그래도 둘보다 넷이 낫지요. 않을까 싶어. 그리고 형수가 될 분도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 불편해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난 그냥 모든 방법을 다 해보려고 하며 이러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잖아. 우린 준비도 다 됐는데. 아, 그렇다고 그쪽을 보고 서두르라는 것도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일단 당신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만나 보이는데 난 그래도 존중해 줄 거야. 나 때문에 얼른 하라고 들먹이는 건 싫어. 저도 마음 같아선 만나자마자 부탁하고 싶기도 했죠. 어떻게든 빨리 결혼해서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제 친구도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30 후반을 향해 가는 제 나이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딱 하나 나이가 많아져서요. 장점이 있긴 있었어요. 다들 걱정하는 돈 문제에서는 남편이나 저는 준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10년 이상 다닌 직장 생활 덕분에 결혼 자금 정도는 걱정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돈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때 아닌 순서에서 일이 딱 막힐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리고 얼마 뒤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형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저는 인사보다 먼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제가 20대 때 처음 다니던 직장에서 친언니처럼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외국에 갔다고만 듣고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궁금해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우린 서로 얼마나 신기해하며 반가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가 있네, 언니. 어떻게 너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해. 어머, 잘 지내셨어? 그대로시네. 어째서 너만 나이가 거꾸로 가나봐에 내가 늙었나봐. 아이고,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너 외국에서 온 후 그런 건가? 더 세련되고 멋있어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언니는 그래도 언니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될 줄이야. 우리 인연이 특별한 게 아닌가 싶어. 난 진짜로 남편 복이나 형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보는 중이야. 언니, 그러니까 나도 결혼을 꼭 해야겠어. 그런데 시댁 분위기를 잘 몰랐던 언니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친자매가 아니었니? 너 같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지? 형님도 좋아할 거야. 어차피 우린 결국 가족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결혼 준비가 다 끝났다면서 남녀가 먼저 하면 우리가 얼른 뒤따라 갈게. 아, 나도 너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지네. 언니, 어머니한테 얘기 못 들었어. 왜? 무슨 말임? 난 아무것도 들은 거 없는데? 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난 감안해. 왜? 설마 반대하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던데. 나한텐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먹으러 오라고 하고. 근데 내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그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이런 며느리 보는 걸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반대라보다는 그 어머니가 첫째, 둘째 순서 지켜서 결혼해야 하고 장이 유서, 뭐 그런 게 아주 강한 분이시더라고요. 결혼도 안 된다고 첫째부터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인사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란 소리까지 하더니 나도 속 터져 죽겠어. 언니, 정말 그 정도야? 아, 그렇게 꽉 막힌 분인 줄은 몰랐어. 내가 20대도 아니고 말이야. 어느 세월에 애 낳고 살겠어? 오늘 낳아도 듣지. 난 둘연 낳고 싶거든 아이. 그런데 끝까지 첫째부터 가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 대화도 안 돼. 이 막막한 상황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함께 털어놓을 언니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요. 얼마 전 통화한 이야기를 언니에게 들려줬더니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언니가 조용히 차를 홀짝이며 마셔서 잔을 내려놓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실은 이 이야기 지금 아무한테도 못 말했는데 내가 계속 결혼을 미루고 망설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이 말은 참마. 그 사람한테도 못하겠더라. 왜 언니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언니에게까지 이런 비슷한 일로 상처를 줬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여자를 만난다니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도 우리 만날 때마다 전화가 10통도 넘게 와 다 큰 아들을 아직도 품 안에서 키우는 분인데 결혼한다고 바로 내일까 싶더라고. 더 웃긴 건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당연히 같은 아파트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아이 나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앞이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지? 와, 그동안 언니도 고민 많았겠다.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식구 외국에 갔던 것도 그때 우리 언니가 이혼했거나 아이 상황에 아들밖에 시어머니로서 밥 안 을 때 대충 떼어냈더니 집이 난리가 났고 언니께서는 우유까지 앓으셨어요. 한국에 살면서도 힘들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 고통이 너무 가까워서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찬밥으로 서러웠는데 첫째는 첫째대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이란 서로를 잘 살펴보고 함께 결정하는 것인데 너뿐 아니라 나도 잘 생각해봐야 해요. 결혼 후에도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홀어머니로서 아들 둘 다 꽉 잡혀 사는 것 같은데 너가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걱정돼서 말이야. 결혼은 집안 사이에서 만나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남편도 결국은 아내를 굽는다고 자기 가족 편을 들더라도 그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될 수 없어. 그렇게 우리 언니도 상처만 남았고 난 그래도 아들을 보기에는 해도 사나운 데 없고 인자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다시 보인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겪어온 일에 대해서도 들려줬습니다. 죽는 날까지 남편이 2등급 다음에 있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같이 경험해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야. 평생 형한테 밀려서 2등급 취급만 받고 산 사람이야. 근데 결혼까지 형한테 밀려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까지 억울한 거 있지? 당연하지. 그럼 내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장난인 것이라면 들어볼지도. 어떻게 알아, 정말. 시어머니랑 저번에 통화해봤는데도 기가 너무 센 것 같았어요. 언니 지금 내가 만드는 일로 피해보는 건 아닐까 싶어서 쉽게 부탁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는데 언니는 자기 문제처럼 심각하게 고민한 다음에 먼저 나서서 제게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화부터 버럭 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생각나서 괜히 언니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도 했죠. 내가 남이 아니고 우리끼리 아무 문제 없다고 설득해 볼게요. 난 괜찮아. 고마워 언니. 언니밖에 없다 정말 미운하고 웃나.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 사람도 엄마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해 우리들끼리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언니에게는 이것 하나를 더 당부하자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건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때 좋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말해봤자 좋을 것 같진 않아서 괜히 우리가 잘 안다고 그러냐고 할 수도 있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이후로는 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동향을 살피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어. 언니가 시어머니한테 운을 띄워봤는데 반응이 안 좋았더라. 언니도 더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은 언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어. 또한 가까운 친언니의 이혼을 보며 배운 것이 참 많았고 일할 때부터 모든 일에 신중한 성격인 것도 잘 알았어. 그래서 일단 모든 문제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로 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에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던 고깃집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냄새 때문에 속이 너무 메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불편했어요.
순간 코를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역질을 했죠. 그날 이후로 구토가 계속되는 줄 알았지만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를 찾아봐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임신 판정을 받았고 순간 떠오른 사람은 남편이 아닌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금방이 임신 소식을 들었어. 정말 축하해라고 말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지? 결혼을 서둘러서 그런 것 같아라고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결혼이 빠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이유도 애를 갖고 싶어서였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좋다는 생각보다는 다 꼬인 것 같고 무섭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아니야. 왜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은데 손자까지 데리고 온다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안 받아줄까요? 할 수는 있어도 분명 결혼하라고 하실 거야. 잘 얘기해봐. 나한테도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고 알았지? 그래도 언니와 통화를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조금은 가시더라고요. 전 혼자서 배를 얼만큼 만지며 혹시나 행복해하지 않았던 제 마음을 알게 됐을까 싶어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혼자 들어간 병원에서 둘이 나온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 소식을 전하자 얼마나 놀랐는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우와, 그럼 나 아빠 된 거야? 정말이지 나 아빠 되는 거지 맞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해. 나 지금 진짜로 눈물 나였고. 그래, 심장도 막 뛰고 당신도 많이 걱정했었다. 이제 우리 결혼 준비만 하면? 아무 준비 없겠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 뭐라고 하긴 당연히 경솔하시지. 기다려봐. 나 바로 잡아올게. 그래도 이 일이 예비 남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된 것 같았어요. 언니지 나서도 쉽게 꺾이지 않던 시어머니의 견해 모두 어자일 바를 몰랐으니까요. 이때부터 멈춰있던 모든 것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켜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날짜가 잡혔다는 것을 언니에게 알리자 저보다 더 걱정한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만나는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물가에 혼자 애를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많은 표정이었죠. 그래도 헌니에게 잘 이야기하고 올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단둘이 먼저 만나자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 걱정도 했지만 이제라도 부딪혀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식당에서 연락이 없이 1시간이나 늦게 온 시어머니를 보니 긴장한 게 허망한 기분이었어요. 혼자서 한 병의 물을 마십니다. 마셔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난 시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인사도 안 받고 와서 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 손에 선물로 보이는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더라고요. 아이고, 차가 많이 막힌다. 지겨워서 죽을 줄 알았네. 아이고, 다리야, 퇴근 시간이라 그랬나 봐요. 일단 한숨 돌리시고 메뉴부터 고르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무슨 일 생기신 줄 알았어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백화점 와서 기웃대는 인간이 왜 이렇게 많다니. 지금 백화점 다녀오신 거예요? 이거, 너도 알지. 여기서 내가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 저는 속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하니까 저한테 줄 선물 사다가 늦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게 그 주건을 들어 어머니의 자리에 두니 비아냥한 목소리를 듣고 김치국을 제대로 마셨다는 걸 깨닫았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아이고, 봐라. 이게 설마 네 것이라고 기대한 거니? 어디서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너에게 선물까지 산 후에 드리기를 하는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걸 알았지만 내 모레 우리 가문의 첫째 며느리로 올 준비를 하게 만나는데 아이고,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만난다는 말을 듣니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날은 결혼식이 있을 때여야 하는데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임신 이야기를 회피하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눈치를 보니 저도 또한 어머니가 하는 것을 못하게만 생기네요.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고 있어서 고역이에요. 그나저나 너 형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 인상 좋은 사람 만나면 똑 부러지고 우리 애가 만난 애 중에 제일 괜찮다고 말이지. 외국에서 와서 영어도 잘하고 직장도 좋아 보이고 얼굴도 예쁘고 그만한 사람 없는데 왜 결혼 안 했대는지 모르겠어? 둘이 만난 지도 3년이나 됐는데 어린 나이도 아니고. 넌 그때 둘이 한 번 만났다니까 친해졌어. 그냥 잠깐 만나서 대화하고 끝나는 게 전부라서 둘이 대화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다. 은근히 수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으면 널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너 이제 어떤 방법으로 결혼할 생각이야? 현재 상황은 너에게도 중요한 문제야.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니 이야기만 한참을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는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제 머리가 이렇게 안 굴러가니까 대책 없이 임신부터 하고 앉았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제 장남은 아직 총각인데 둘째가 먼저 하는 건 안 될 일이죠.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지. 그런데 첫째 애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러다가 물이 넘치면 그때는 저도 끝이라는 말 하시는 건가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정말 입 아프네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그때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우리 집은 장유 유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첫째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저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앞당기려고 해도 소용없는 거라는 건가요? 난 지디라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발버둥을 쓴 적도 없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속했던 대로 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선 발버둥이 아니에요. 아마 그건 어머니 생각이신 거겠죠? 우리 둘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쳤던 것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에요. 이게 뭐야, 어디서 경수를 하고 있어? 무슨 잘했다고 예비 시험한 건가요? 저를 바라보며 기가 찬 표정을 짓던 그대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봤습니다. 그 종이엔 제 언니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어디선가 돈을 주고 정보를 모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저에게 건네며 찬찬히 읽으라고 하더군요. 이미 내 눈에 들어올 글이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무표정한 모습으로 더 이상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로 가만히 보고만 있은 것 같았는데 답답한 것 같아요. 제대로 제게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저한테 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언니를 너무 잘 아는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서 고도심이 듭니다. 모르겠냐? 너 결혼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허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야. 당장 가서 첫째 결혼 동의 받아와. 애까지 생긴 마당에 시간 금방 가니까 얼른 가서 예비 형님 다 받아오고 오면 내 결혼도 내가 생각해 볼게. 한 일주일 안에 되겠지? 지금 그러니까 저도로 결혼 확답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할지 말지 그것만 말해. 결혼할래 말래. 늦어지면 애도 못 낳을 거야. 어머니 그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가서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둘 결혼과 아이가 왜 두 분한테 달려있는지도 모르고요. 두 분의 결정을 제가 함부로 강요할 수도 없죠. 어머니가 그냥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데 저 이용, 난 너 하는 꼴밖에 더 되나요? 이용 난 너 결혼하고 싶다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야? 무사히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걸 못하겠어. 그럼 아이를 지워야지. 어떻게 해야겠냐? 난 둘째부터 나오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너도 아이랑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아 이어진 어머니의 악담을 듣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입 닫으세요. 애들이 듣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아이를 지워야 하는데?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내 아이, 내 소중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첫째, 둘째 순서를 지켜가면 될까요? 사실인데 어릴 때부터 요구르트 하나까지 번호를 써서 먹이고 사람을 괴롭혔다면 됐지요. 어머니 때문에 평생 이등병자처럼 살아야 하는 아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시어머니 있다면 결혼 생각을 다시 해볼 겁니다. 미쳤다고 이런 집안에 들어올 생각은 없겠죠. 뭐야, 너 지금 나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얘야, 너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첫째는 공주처럼 대해주면서 살 거예요. 어디서나 함부로 몸을 굴려서 결혼하려고 오는 너랑 같은 줄 아냐? 당신 지금 뭘 그랬어? 그 말 당장 취소 안 해주면 순간 눈이 뒤집힐 것 같아서 잊어버리고 그 여자에게 돌진하듯 다가갔어요. 상해에 있던 반찬이 다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 마침 걱정이 된 남편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를 잡고 나가더군요. 시어머니 신발을 구겨 신은 채로 나가면서 아들, 저한테 아기라고 했군요 라고 썼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빨리 나가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나가라고 제발. 결혼 전에 임신했으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잘했다 그래? 내가 그 말도 못하냐. 애도 순서대로 나와야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데 내가 좋은 소리를 했다. 그냥 가실 거죠?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마지막에 남으면 어떡하죠? 사과하고 야, 부끄러운 줄 알아요. 결혼하고 싶어서 사고부터 친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디서 몰래 숨어서 애를 낳고 싶어 하는 모양이네요. 우리 집 필줄 아니거든. 그러니 애는 그만하시라고요. 사과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오늘 당신이 한 거 정말 해맑지도 않네요. 내 아들을 곧 두고두고 후회하게 할 거야. 두 명의 인생을 망치게 될 꼴을 똑똑히 보게 해줄 거야. 내가 아이고 무섭다. 후회를 누가 해도 내가 제 방법을 알려줘도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어쩌겠니? 보니까 너는 배부르다고 드레스를 입는 것조차 못하는 모습이야. 우리 첫째가 결혼해도 내가 너를 받아줄까 말까. 오늘 보니까 그것저것 아주 개념도 없어. 저런 애를 집안에 가지 못하겠다. 응, 나와라고 그만하고 나와. 방 한가운데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끝까지 그 여자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게 혼자 남아있으니 터져버리더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를 보내고 다시 내게 돌아온 남편에게 지금껏 쌓인 화를 다 냈어. 그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왜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같았어요? 나한텐 숨어서 애 낳아주겠다는 악담까지 하더군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당신도 날 여기 보내지 말아야 해야지. 내가 우스꽝스러워서 결혼하려고 이런 말을 들어도 참고 빌어야 하느냐고 말해봐에 당신도 똑같잖아.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해서 이럴 줄 몰랐지? 오늘은 여기서 당신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몰랐다면 그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일에 대해서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다 들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로서 인간적으로 악담을 하고 대답을 건네신 건데 나도 엄마니까 똑같이 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너도 용서를 못 받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남편이 되어주신 분께 정말 죄송해해요. 놀랐으니까 손도 못 대고 멀리서 있었어요. 그날 내가 한 말들은 화나서 욱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아가가 축복받기 전에는 악당 같은 이야기부터 들어야 한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이미 내 마음 깊이
그 여자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여자의 며느리가 되는 생각은 없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언니를 만나고 다음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갑자기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제까지 모든 악담을 퍼붓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하는 걸 보니 더 화가 났었습니다. 이, 어디 있어? 몸은 괜찮아. 그날은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서 미안해. 미안하지만 너하고 곧 결혼을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럴 게 아닌데.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 아유, 우리 며느리 임신도 했는데 내가 맛있는 거 한 번 해줘야지. 그날은 나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보니까 너한테 터진 것 같아. 아이가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겠니? 응, 이해해. 내가 이미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니 편해서 그런 행동도 나온 것 같아. 저는 전화가 아니라 그 인간의 얼굴을 보고 제가 그날 한 말을 어떻게 지켰는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순순히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저는 언니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시죠. 언제 좋을까요? 하루 빨리 만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고마워. 내가 생각해둬요. 빨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왔으니 내일 저녁 왔더니 밖에서 보지 말고 집으로 와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힘들 때인데 며느리를 위해 손수 발리 번째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는 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시댁이 될 수도 있었던 끔찍한 그 집 앞에서입니다. 저보다 더 결연한 얼굴로 온 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은 후 준비가 됐다는 표정을 지었고 먼저 그 집으로 들어갔죠. 잘 생각했어. 이런 집에서는 이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지? 정말 후회 없을 거야? 나도 후회 없어. 우리 그럼 가볼까? 언니, 심호흡 한번 할까? 좋아, 가보자. 그날 당연히 제가 올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언니가 먼저 장을 하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떨떨하게 맞이했고 언니는 짐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현관에서 파혼을 선언했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분명히 그날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말했잖아. 무슨 이유라도 알려줘야 나도 받아들일 텐데. 갑자기 파혼한다고만 하고 가버리면 난 어쩌라고?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우리 애가 뭘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전적으로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가 뭘 어쩌라고 그래? 그날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나요? 인성을 좀 갖추고 사실 거라 그러셨어요. 누가 무서워서 이런 집에 시집으로 가겠어요? 이참에 그렇게 좋아하는 분과 평생 함께 사시면 되겠네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계시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언니, 이제 나가 정리할게요. 이런. 인간과 엮기 언니 팔자만 고요. 언니 누가 언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모르셨구나. 언니와 나는 옛날부터 아주 친자매처럼 지내던 각별한 사이였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가 뒷조사까지 해가면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 첫째 며느리 말이에요. 저가 만나서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어요. 아, 누가 이런 구렁텅이에 미쳤다고 같이 들어가요? 순간 어머님 머리가 띵한지 뒷목을 잡더니 휘청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잠시만. 둘이 그러면 어머니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저기, 첫째, 둘째, 당신 아들님의 결혼도 인생도 다 쪽 난다고요. 이제 됐죠? 제가 경고했잖아요. 그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게요? 이해가 안 가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순서에 헷갈리세요?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남 아고씨, 파워를 하겠습니다. 둘째 아주 부인도 파혼하실 겁니다. 연이어 나온 파혼의 소리에 어머니는 좀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 정말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 사람씩 제가 이 두 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나랑 좋게 풀자고 부른 것 알고 결혼을 하는 시작을 얘기하려 했어요. 순서는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늦었어요. 전 어머니 때문에 제 삶까지 방해당하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맞설 날입니다. 당신과 같이 생명까지 부주의하게 대하는 인간과 관련되기 싫어요. 앞으로도 현재까지 지키던 것을 계속 지키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서 아래로 주저앉아서 바지를 붙잡고 그분이 이토록 말리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더럽게까지 하는데 왜 이러세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아이는 당신을 좋아하고 마지막까지 당신 편만 듣는 아이였어요. 그날 와서도 제게 노하시니까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데도 고려해 주셔서 한 번만 참아주세요. 아빠는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 착한 아들을 생각해 봐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괜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계세요. 당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길을 거두려고요. 여태까지 이 나이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처럼 다시는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안 그래도 때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무슨 실수를 저질러도 소용없다고요. 그날 우리 아이가 이미 여러분이 한 말들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도 엄마니까 알 거예요. 제 아이에게 악담을 실어서인가요? 죽는 날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날의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힘이 풀려서 겨우 제가 나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이동하면서 결혼 준비를 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함께 모아둔 통장도 그렇게. 위약금은 모두 남편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제도는 일루피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찾아왔어요.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파혼으로 치닫게 되어서 해당 모든 일의 책임은 시어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집과 회사 앞에서 진을 치고 서서 제게 만나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나한테는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로 당신과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했어요. 엄마 일은 제가 정말로 살면서 갚을 거예요. 당신 앞에서는 엄마 이야기를 평생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의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치사한 일이에요. 그런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제 인연이 아니었어요. 또한 저는 친정 부모님과 언니의 도움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한 후부터 엄마가 되면서 저도 모르는 용기가 생겨났어요.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모든 선택이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느꼈어요. 비록 혼자라는 이야기와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는 쓴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 선택이 맞다고 믿었죠. 어느덧 1년이 지난 후에 아이는 보고 싶어 몰래 집에 찾아왔고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는 애걸복걸하던 아빠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남편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나눠가며 부모의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라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렇게 아들이라 해도요.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봤어요. 또한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나이에 떠밀려 결혼을 조급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상황 때문에 결혼했다면 아마 시집살이로 이용당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